자, 지난주에 이어서 무리수에 대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했죠. 아주 평범한 직각삼각형, 1인 직각삼각형의 이 길이가 그동안 알던 수로,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리수라고 하는데, 이 무리수의 존재 때문에 발칵 뒤집혔죠. 수학은 이제 동양은 좀 그렇지 않았지만 서양에서는 수학이 약간 철학이죠. 철학은 어떤 세계관, 사상, 그 시대의 기저에 흐르는 감정까지를 포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무엇을 수라고 생각했냐면 정수분의 정수, 3분의 2나 2분의 1이나 1분의 2 이런 수를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양 사회는 아주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수학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철학이나 종교처럼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윤리적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가 수인 거고 그렇지 않은 수는 없다, 또는 그렇지 않은 수는 나쁜 거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내는 수를 뭐라고 했냐면 유리수라고 했죠. 이때 이 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셔널 할 때 이성적이다, 이치에 맞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레이셔에서 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유리수의 엄밀한 의미는 비가 있는 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이 철학적 측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치가 맞는 수다, 이런 생각을 했죠. 반면에 루트 2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정수와 정수분의 비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리수, 비가 없는 수, 그러면 말이 될 텐데 여기다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수. 그러니까 무리수는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어쩌다 발견한 그런 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 세계의 주역입니다. 그거를 몇 가지로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를 수직선에서 정의하는데 수직선의 대부분이 그냥 무리수입니다. 유리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빌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대각선의 길이는 전부 다 무리수. 요거 루트 2, 루트 5, 루트 10 이렇게 되죠. 루트 5, 루트 2, 뭐 루트 10 이렇게, 루트 5죠. 대각선 중에서 루트를 포함하지 않은 수는 거의 없습니다. 있죠. 간간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3대 4대 5일 때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일 때 요 수가, 요게 5입니다. 요런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수를 피타고라스의 수라 그래서 특별히 기록을 한 거죠. 많다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보통 수를 수직선에서 표현하는데 요 수직선 위에 대부분이 끝도 없는 유리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거 2분의 1이죠. 요거 3분의 1이죠. 4분의 1이죠. 5분의 1이죠. 아무리 좁혀 들어가도 전부 다 유리수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하죠. 유밀수는 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직선 위에 거의 모든 수는 무리수입니다. 유리수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만큼 무리수가 많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는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파이를 들 수 있습니다. 파이는 3.141592 하는, 이게 끝도 없이 계속되고 여기에 규칙이 없죠. 따라서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건데, 이 파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소개하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음부터 사용됐던 거는 직선하고 그 다음에 원입니다. 원. 직선은 왜 중요하냐면은 뭐 나무가 쭉 뻗어 있다랄지, 그 다음에 길이 쭉 뻗어 있다랄지 이럴 때 직선을 연상하죠. 그 다음에 원은 태양과 관련이 있죠. 태양은 모든 생명체의 기원이었기 때문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은 굉장히 중요한 도형이었죠. 고대 사회의 판도를 좌우하는 것은 수레입니다. 수레바퀴 할 때 수레. 이 원으로 된 통나무를 가지고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거나 전쟁에 사용했죠. 반대로 오히려 인위적인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자연에서 아무리 봐도 삼각형을 찾기 어렵습니다. 산을 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수상화할 수 있겠지만, 삼각형은 자연에 존재하는 도형이었다기보다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실내에서 자와 컴파스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이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데, 이 원에는 지름이 1이면 요 길이가 원주 유리잖아요. 지름이 하나로 결정되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하나로 결정되는데 대충 3이죠. 원의 지름의 길이가 2라면 원 둘레의 길이는 원의 지름에 대해서 3.14가 되는 거죠. 지름이 3이라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3 곱하기 3.14입니다.
자, 이것을 추상화하면 원의 둘레의 길이, 원둘레의 길이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충 3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거를 3.14라고 하죠. 3이나 3.14는 어차피 근사치니까 제가 볼 때는 3위로 하는 게 좋겠는데 학교 수학은 3.14라고 합니다. 이것을 파이라고 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원입니다. 그런데 원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죠. 두 가지 있는데 파이하고 2 같은 게 있습니다. 2는 2.718이 하는 무리수인데 얘는 미적분의 상징과 같은 기호입니다. 파이와 2처럼 무리수는 많은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소개할 텐데 여기서 하나만 더 소개하죠. 고대 사회에서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재일 때 습관적으로 이게 뭐 줄자를 갖고 재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굴렁쇠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굴리죠. 굴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굴리면서 여기에 가령 이양기, 모내기 하는 그 농기계를 보면 벼가 이제 꽂히잖아요. 어린 벼가 꽂히는데 이 길이가 지름이 1이라면 이게 2파이입니다. 이게 2파이죠. 모내기가 이렇게 이양기나 굴렁쇠가 굴러가면서 벼가 꽂힌다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간격이 1, 2, 3, 4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2파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진동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파동이랑. 근데 진동은 우주의 본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좀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의 실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적분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래프 위에 여기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런 직교 평면에서 미적분을 합니다. 함수라는 건 미적분에서 운동입니다. 운동. 요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것은 요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기울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점점 x가 우리가 원하는 점까지 도달할 때 이게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점 a가 x라는 값이 a로 접근할 때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미적분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수체계에서 x가 a로 접근하는 것이 x축 위의 선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x축에 대응하는 수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학이 미적분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수직선과 1대1로 대응하는 수가 뭐냐? 이게 19세기 수학의 과제였죠. 그런데 수직선상에는 어떤 점이 있냐면 0, 1, 2 같은 정수가 있죠. 그 안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0분의 1과 같은 유리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실수를 모두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아까 확인됐죠. 여기에 너무나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수학자들은 미적분을 수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수직선과 1대1로 대응하는 수를 실수라고 하자. 학생들이 또는 수학하는 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오해는 실수는 실제로 있는 수, 허수는 허구로 있는 수 그런 거 아닙니다. 상상의 수 그런 게 아니라 실수도 미적분을 수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수 위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유리수가 그냥 있죠. 유리수가 있는데 실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수들이 있습니다. 그 수를 통틀어서 무리수라고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무리수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된 게 아니고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실수가 필요한데 실수에서 유리수를 뺀 나머지 수 전체를 무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리수가 없었다면 수직선에 상응하는 실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실수가 존재할 수 없다면 미적분의 기초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무리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소개했는데
무리수란 말을 잘못 붙였죠. 그러니까 말에서 풍겨오는 이미지는 뭔가 기괴하고 이상하고 어색한 수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리수는 훨씬 많고 두 번째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하며 수학을 대표하는 학문인 미적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무리수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